회의록을 작성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안건, 그다음에 현장 체험 장소 및 동선 결정 어떻게 되는지 이 오디오 파일 기반으로 오디오에서 얘기했던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해줘요. 그래서 바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간단합니다.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LM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이런 마크가 있죠. 구글 노트북 LM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노트북 LM 사용해 보기라고 하는 가운데에 있는 검정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미 로그인 된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되었고요. 참고로 우측 상단에 여기서 다른 계정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프로 모드를 구독 중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랑 무료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루에 뭐 스튜디오 패널 같은 경우는 생성할 수 있는 횟수 제한 같은 게 이제 무료 같은 경우 있긴 하지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쓰시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유료인 경우에는 소스를 30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무료 계정이라도 소스를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스가 많다고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소스를 잘 정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소스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아마 선생님들은 지금 생성한 노트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새 노트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새 노트만. 이 새 노트 만들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소스가 답니다. 소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스를 등록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제가 뭐 소스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한글 파일을 바로 등록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PDF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구글 시트 같은 거라든지 구글 닥스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유튜브 링크 같은 것도 같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해외 유튜브 중에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유튜브 재생 목록을 통째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도 업로드 됩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저희 학교 교육과정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했다고 칩시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근데 그 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뭔가 변경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파일을 제가 변경을 했다고 칩시다. 파일 내용을. 소스의 파일 내용을 변경을 해서 다시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내용까지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사된 텍스트라고 해서 그냥 소스를 텍스트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소스를 업로드 하기 전에 선생님들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웹에 옆에 패스트 리서치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누르면 딥 리서치도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인 걸 하고 싶으시면 딥 리서치를 누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마 횟수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패스트 리서치를 하고 선생님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싶은 부분을 얘한테 명령어로 내리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교육 자료, 인공지능 윤리 교육 자료 사실은 저 프롬프트를 훨씬 더 구조화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이러이러한 걸 조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스트 리서치의 주제로 주면 실행을 시켜보면 얘가 알아서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제가 방금 명령 내렸던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줍니다. 패스트 리서치라서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북, 그다음에 윤리 가이드북, 교육부에서 낸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 해서 소스가 총 7개 정도 있고요. 여기 있는 소스 중에 제가 다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웹에서 조사한 이 소스들이 소스 패널입니다. 이 왼쪽 화면이 왼쪽에 소스 패널에 쭉 소스가 업로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 버튼까지 뜨면 소스가 업로드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을 따로 업로드를 해도 괜찮거든요. 지금 소스가 업로드 중이고 업로드 되는 동안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좌측 상단에 보면 봅시다. 좌측 상단을 보면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들 지금은 처음이니까 상관없는데 계속 노트북 LM을 자주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 정해서 넣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목을 만약에 뭐 교과명, 단어명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불러와지는 동안에 소스 추가 버튼을 눌러서 다른 소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추가 버튼에 파일 업로드해서 제가 미리 오늘 소스로 해볼 만한 것들을 여기 좀 목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그 다음에 과학 3단원 PDF, 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 이런 것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그 다음에 도덕 지도서, 또 뭘 해볼까요? 그 다음에 영어 지도서, 교과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추가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여기에 오디오 파일도 올라갑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시잖아요. 회의하고 나서 그걸 녹음을 했다 치고 그 녹음 오디오 파일을 여기 업로드 하셔도 여기서 요약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 가상회의라고 제가 오디오 파일을 억지로 하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거든요. 대사 4명이 등장해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회의하는 가상의 어떤 오디오 파일도 만들었고, 요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다 소스로 쭉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소스를 무료 계정일 때는 50개까지 가능은 한데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소스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기에 체크 표시에서 체크 해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 나는 이 많은 소스들 중에서 현장 체험학습 관련된 것만 알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를 체크 해제하고 현장 체험학습 관련된 것만 선택해가지고 질문을 한다든지 스튜디오 패널에서 산출물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스가 정신이 없죠. 아무리 소스 이름이나 이런 걸 제가 정리를 한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실까요? 잠시만요. 이 부분, 소스 패널의 이 부분입니다. 이 버튼 보이십니까? 이 버튼이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이거를 눌러보면 라벨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수십 개의 소스를 얘가 알아서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폴더처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교과 교육 자료 벌써 만들었죠. 교육 현장 AI 활용,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윤리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당연히 정리된 게 마음에 안 들면 새로 하시거나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 3개를 눌러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 정리를 해주니까 이 색인 기능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챗봇부터 한번 해볼까요? 챗봇, 현장 체험학습 관련된 걸로 제가 챗봇에 한번 질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많은 소스들 중에서 현장 체험학습 관련된 소스만, 여기 열어보면 현장 체험학습 관련된 소스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소스로 등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챗봇에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는데, 매뉴얼이 거의 200쪽인데 그래서 담임 교사로서 챙겨야 할 부분과 업무 담당자로서 챙겨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말해줘, 이런 식으로 한번 프롬프트 해볼게요. 그래서 채팅창에 이렇게 치고 대답이 나오는데 뭐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스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스튜디오 패널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동시에 클릭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생성하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 다 생성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버튼을 눌러놓고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소스로 등록한 3개 파일이 전부 다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소스 하나당 뭐 수백 페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대답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담임교사, 즉 인솔교사로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가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로서 챙겨야 할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죠. 멘트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번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을 근거로 내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소스 보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소스 파일을 볼 수도 있게 이렇게 연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거짓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스 자체가 거짓된 정보가 없다면 여기서는 거짓된 정보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구사항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를 방금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해줘,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또 표로 정리해 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소스 중에 현장 체험학습 가상회의가 있거든요. 현장 체험학습 가상회의가 있고, 이 가상회의를 통해서 현장 체험학습 관련된 회의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다시 가상회의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오디오 파일도 올라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더 좋은 거, 선생님들 만약에 회의록이 학교마다 서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의록 서식을 여기 소스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프롬프트에 따라서 그 서식에 맞게끔 회의록을 작성해 주겠죠. 그래서 소스를 어떻게 구조하고 선생님들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고 계속 이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표로 정리해 달라고 했으니까 담임 교사로서 해야 될 부분과 업무 담당자로서 해야 될 부분은 표로 정리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잘 해줬고요. 이제 소스를 제가 가상 회의만 해놓고 회의록 서식은 따로 안 올렸습니다. 서식은 따로 안 올렸는데, 사실은 어떤 서식에 맞춰서 어떠한 분량으로 어떠한 톤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샘플을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샘플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해 달라는 이런 요청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성되는 동안 선생님이 만약에 사전 사후, 그러니까 공개 수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전 사후 협의록을 작성하실 때도 그 선생님들 그 공개 수업 지도안이 있죠. 지도안을 토대로 소스를 올려가지고 또 협의록 서식을 올려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겠죠. 회의 안건, 그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장소 및 동선 결정 어떻게 되는지 이 오디오 파일 기반으로, 오디오에서 얘기했던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회의록 주요 내용을 아주 잘 정리를 해줬고,
참고로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면 메모의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메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요 내용을 메모로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메모로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메모를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뜨죠. 메모로 된 걸 그냥 나는 보는 용도입니다. 그냥 메모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거 메모로 된 이 자체를 다시 소스로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소스로 변환 버튼이 있고 이걸 누르시면 소스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소스를 잘 구조화 시켜 가지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